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최근에 나왔었던 분석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반등을 했습니다. 한때 57,000달러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보다 더한 상승은 알트코인들에서 역시 나왔죠. 알트코인들의 왕초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 3,400달러에서 꿋꿋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코인들도 힘을 많이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멍멍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쭉 오르다가 잠깐 미끄러졌었으나 지금 반등하는 그런 추세인데 가격이 60센트입니다. 대단하죠? 그 외 에이다 등등 오랜만에 깨어나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성적 대비별로 코인들을 나열해 본다라면은 텔코인이라는 코인이 49%, 이더리움 클래식이 44% 정도,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이오스 같은 경우도 26%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 이처럼 즐거운 알트 한마당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인덱스 지수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살짝 내리긴 했는데 거의 동일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시장의 휘청이자, 제닛 옐런은 어제 나온 후속 기사에서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은 연준이 알아서 할 문제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자 화들짝 놀랬었던 제닛 옐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식, 미국 연준 규제 책임자는 최근에 은행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향후 1, 2년 동안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등도 시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도 한 가지가 있는데 나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AML 자금 세탁 방지 충족 여부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가지고 주요 은행에 배포를 했다라고 하네요. 대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이 많으면은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기가 좀 어렵고, 다른 거래소와 거래 장부를 공유할 경우에도 실명 계좌 발급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다. 또한 대주주의 도덕성 문제도 은행 평가 기준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네요. 간만에 국내에서 나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를 봤을 때 K뱅크라든지 암호화폐 열기가 뜨거워지자 수수료로 크게 한몫 챙기고 있다라고 하죠. 은행들도 지금 이 수수료 때문에 군침이 살살살 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세상은 요지경 개판을 이끄는 우리의 도지코인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스틴 선,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 추격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도지코인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번에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도지코인을 지원하는 디파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약했는지 트론이 올라가다 말았어요. 지금 저스틴 선이 좀 더 힘을 내줘야 트론 펌핑이 강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좀 뭔가 좋은 것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 괜찮은 것이 나왔다면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산을 만들어내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도지코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자 중국계의 도지코인을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도지코인 캐시. 이름도 그냥 베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도지코인 캐시를 선전하기를 현재 일부 중국 기업들이 도지코인 캐시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도지코인 캐시는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사용 사례를 통해서 기념주화의 가치를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만 써. 중국 밖으로는 꺼내지 마.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도지코인이 중국에서 유래했다, 도지코인 캐시가 오리지널이다,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개코인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KFC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러자 타일러 윙클보스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은 미국 달러보다도 투명하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달러보다 견고하고 투명하며 더 예측하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의 편을 드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도지코인에 관련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건 크릭 디지털의 제이슨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이 화폐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차라리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봐라. 너는 또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이 밈코인, 장난으로 만들어졌던 코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절대로 도지코인을 사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bitgo를 인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전에 페이팔이 bitgo를 노렸었는데 불발로 끝났었고 이번에 갤럭시 디지털이 bitgo를 인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인수 금액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사 주식과 현금 2억 6,500만 달러, 신규 발행 주식 3,380만 주, 통틀어 가지고 대략 총 12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마이크 노보그라츠와 갤럭시 디지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유명 거래소 중에 하나 크라켄에서 에이다 스테이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도 공유를 하고 있는 크립토코안트의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트윗을 올리면서 이야기하기를 2021년도 초부터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프리미엄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새로운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도 엄청난 이더리움 수요가 몇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상승 뒤에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상당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디파이 쪽에 서비스 쪽으로 또 빠져나가가지고 스테이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채굴량 감소와 함께 이더리움 소각과 더불어 가지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의 압력은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 과연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오늘 유니스왑 버전 3가 이더리움 메인넷에 출시가 됐다라고 하네요. 강아지 코인에 이어서 유니콘 코인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보면은 이 동물의 왕국이자 음식의 왕국인 암호화폐 시장, 스시, 팬케이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한때 김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김치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오스 어디까지 오를까? 트레이더 X5라는 분석가는 사토시 차트상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올라가게 된다면 꽤 많은 상승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매틱을 봐라.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오늘 새로운 토큰 ICP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수탁 업체에서도 ICP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코인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코인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IOU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오른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캘리포니아의 핀테크 기업인 탈라가 스텔라 재단 및 비자, 서클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채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탈라 고객은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나들며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스텔라 같은 경우도 좀 올랐었는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석가들이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미식 축구팀 뉴욕 자이언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네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레이스케일도 NFT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미식축구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식축구팀에서 그레이스케일에게 먼저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를 탐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딱 짐작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쪽에 투자할 관심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선수들이 나중에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 2명이
그들의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많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들을 한번 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스톤리치의 암호화폐 자회사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과 함께 제휴를 맺고 미국 소규모 은행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수백 개의 은행들의 개인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 뉴욕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목표는 미국인들과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남겼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ETF가 나오기도 전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맞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은행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화폐이자 이 개개인들이 보관할 수 있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나온 그런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은행 쪽으로 돌아간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국장 냄새를 맡아본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각자 꺼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새로운 기업이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름을 올렸었던 남미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 하나인 멀카도 리브레, 얼마 전에 부동산 거래 결제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내보낸 데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 그들은 발표하기를 그들의 재무표에 78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서 추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몇 개를 샀는지, 평단은 얼마인지 한번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런 언급은 없었고 얼마치 샀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평단과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 기업들은 언제쯤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거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자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삼성이 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는 많이 했죠. 그 다음 소식으로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B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두 번째 점프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점프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의 색이 변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쯤 해가지고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색이 계속 변하죠. 지금 보시면 파란색에서 연두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음 단계가 주황색에서 빨간색이다 이거죠.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비트코인은 껑충 이런 식으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색이 변하면서 또 점프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플랜B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비트코인 채굴량 감소를 나타내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모델을 만든 플랜B가 그런 이야기보다는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주면서 가격 상승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혼자만 하시거나 친구들에게만 하세요. 나는 네 친구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나온 곳이 있어서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은 차트 분석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 렉트 캐피탈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치지 않겠느냐, 횡보를 치는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중요 저항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비트코인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끌려 들어와가지고 지지에 맞고 다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힘을 좀 압축한 후에 위로 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64,000달러를 찍은 후에 약간 방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알트코인들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놀 만큼 논 후에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이것을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새우튀김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